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방문했을 당시에 취재진 혹은 시민단체 말고도 꽤 많은 경찰 병력이 이 민주묘지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일부 우려되는 불상사 때문이었고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었는데요. 앞서 여러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욕하지 마라, 뭘 던지지 마라, 이런 어찌 보면 신사다운 혹은 본인들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면서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5.18 단체라든가 5.18 어머니들이 실제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감정은 없는 거거든요. 예.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윤석열 후보 개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간혹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로 인해서 5.18 단체라든가 광주 시민들의 어떤 마음이나 정신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을 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계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상대로 그 시민단체들의 일부 반발, 윤석열 후보는 결국 재단에 올라가서 헌화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광주의 시민단체 목소리를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두 분 다 상당히 도덕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냥 당시 전다 그래서 오직 있으면 옛날 대통령들도 어떤 분은 꼭 전두환이를 표현을 했냐. 왜냐하면 다른 것을 좋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지 않냐. 빨리 갈게. 정 의원님, 일단 윤석열 후보가 사과 메시지를 전했고 일부 시민단체 반발도 있었지만 조만간 다시 한번 광주를 찾을 계획 혹은 좀 더 거듭된 사과 메시지를 전할 계획은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점심을 지도부랑 우리 윤석열 후보랑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광주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예. 지도부와 함께 갈 거냐 아니면 그 윤석열 후보 혼자 갈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윤석열 후보 혼자 가는 것이 맞다. 사실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번에 첫 번째 이제 가는 거니까 사과하러 가시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홀로 외롭게 그 진정성을 광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가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보여주시는 저 장면들 사실 제가 현장에 없으니까 이게 보니까요. 그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도 그 많이 참아주시고 또 그래도 이해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계란이 또 날아가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그래도 그 통합이라는 전체 측면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의 그 시민의식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언제 갈 것이냐. 사실 그거는 아직 의논된 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주 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이번 대통령으로 되시는 분은 결국은 두 번째, 세 번째 목록은 저는 통합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예비 후보신 분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아마 오늘 일정에 이준석 대표나 혹은 당 지도부가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오늘 일정이 맞지가 않았던 겁니까? 예, 그날 월요일 날 이제 그 부분이 의논이 됐는데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갔었어요. 후보 네 분하고 물론 같이 간 거였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먼저 처음 가는 건 윤석열 후보 홀로 가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광주 행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 있는 접근, 진정성 있는 그 행보를 보여야 되니까 홀로 외롭게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금 전 화면 그리고 지난 7월에 윤석열 후보가 광주 민주묘지를 참배했을 때 모습과 오늘 모습을 저희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광주행은 미리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었는데요. 그 화면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82년에 전두환이 저명 보호소에서 저거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비석을 썼는데 89년도에 그 비석을 김대통령이 가져와서 여기다가 들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밟을 수 있도록 거의 한 20번은 밟고 윤석열 후보에 왔다 갔어요? 지나쳤습니다. 거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지나갈 수도 없고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려웠지 않겠어요? 전두환을 롤모델 삼는 후보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후보는 고개를 숙이고 광주 시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권의 반응도 좀 보면 심상정 후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말을 했고, 전두환 비석 밟기 어렵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 실언 깨우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반기문 전 총장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뭐 털고 갈 건 털고 가고 이른바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좋지만 뭔가 확실한 그 컨셉 없이 윤석열 후보가 뭔가 중도층과 외연 확장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비판적인 시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윤석열 후보가 상식과 공정을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출마 선언에서 중도와 탈진보와 보수까지도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부터 경선에 또 임하면서부터 굉장히 보수로의 길에만 집중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당내 보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는 호남에서도 초연 갈등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동정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지지율도 높았었고, 그런데 유독 그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와의 어떤 갈등 관계, 그리고 신경전 관계, 그러면서 당내 표심, 민심에서는 10%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 표심을 더 얻기 위해서 자꾸 보수화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앞으로 4개월의 선거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좀 일관성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경선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본선에서는 일관성 있는 자세, 일관성이 있는 공약과 어떤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후보도 본선 과정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중도 넘어서 이제 탈진보 인사들까지 아우르는 대중도 확장 노선을 밟겠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하고요.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저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경선이 끝난 지 이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고 이 호남 방문, 그리고 내일은 이 목포를 가죠. 그리고 또 봉화까지도 갑니다. 이 같은 행보를 통해서 국민 통합이라는 하나의 큰 컨셉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년 세대 2030 중요하지만 청년 세대로만 선거를 치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로만, 중도로만, 진보로만 또는 기성세대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 모든 이념을 아우르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보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광주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하고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 오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